안녕하세요. 김수미 세무사입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부터 세무사님들이랑 격리분들 대상으로 건설업 실무 관련해가지고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미 안녕하세요. 선생님 왜 오셨을까요? 너무 잘하고 계신 세무사님들도 와 계셔서 약간 좀 긴장은 되긴 하는데,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했던 그 과거의 기록들을 같이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잠깐만 제 소개 조금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신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2012년도에 세무사 사무실 개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는 한 500개 정도 지금 사실을 갖고 있고요. 직원 한 10명 정도 됐고서 파트너 세무사님이 이제 같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건설업 강의를 하게 된 게, 제가 12년도에 첫 개업했을 때 첫 거래처가 하필이면 종합건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개업을 하자마자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업체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의 격리 업무도 같이 조금 봐주고 세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소개도 계속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건설업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한 150개가 조금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조금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실무적인 내용을 조금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제가 처음 건설업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만약에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무사님도 이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조금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서 저희가 최근 이슈까지 같이 다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격리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더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그분들 보면요, 정말 밤에 오시는데 눈이 정말 반짝반짝 거려요. 그분들은 이 강의를 제가 축약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하고 오시고 하시다 보니까 훨씬 더 집중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건설업 하려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업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해야 될 업무니까 당연히 하고는 있지만 이 하고 있는 업무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이 회사에 어디까지 연결이 될지를 잘 모르셔서 그렇게 큰 부분까지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최정만 세무사님 계셨으면 앞에 긴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오늘 저 혼자 앞에 인트로를 하고 가려니 사실은 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로 실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일단은 간단하게 건설업 이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공급 시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문제 쪽이랑 회계 처리 실무, 노무 이슈, 주식 평가, 주택 신축 판매업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건설업 하게 되면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이 제가 영업해가지고서 갖다 주면 사실상은 건설업 안 받으려고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뭐 해라 계속 가결산 해라, 중간에 뽑아와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같은 경우는 3월달 법인세 끝나고 한 직원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재무제표 증명만 뽑았대요. 하루 종일. 이 업체 거 해주고 저 업체 거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몇백 장을 뽑아갖고서 계속 뽑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직원들이 할 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직접 세무사님이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직원들이 하실 때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기업진단 주기적 신고라고 해가지고서 2018년도 2월까지는 3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저희가 평가해가지고서 넣어줬었어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은 없어지고 키스콘이라고 해가지고서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왜 안 될까요? 국토부에서 지금 건설회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무자료, 기술인 자료, 보증 자료, 신용 자료를 모두 한 사이트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회사들의 모든 정보를 다 조회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업체명만 넣더라도 다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다 넣게 되면은 그 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다 지금 집약돼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전에 주기적 신고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든 재무제표를 만들어 가지고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달에 재무제표 딱 한 번 들어갈 때 그때 잘못 들어가지만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추출이 돼 가지고서 실태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키스콘이라는 게 너무 많은 자료를 집약을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자료가 다 담겨서 사실은 건설회사들에서 더 무서워하고 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9월달, 10월달에 실태조사 엄청 많이 받았어요. 자기네들은 재무제표를 다 넣었는데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넣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동으로 다 걸러지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를 체크를 못하고 미처 못하시고서 넣었기 때문에 걸렸고요. 사실은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 이 조기경보 시스템 때문에 항상 실질 자본금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실질 자본금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실질 자본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구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회사 직원들한테 구하라고 할 경우에 사실은 잘 못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계속 시키지만 직원들도 뭐 하나하나 이슈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걸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무사님들의 손이 들어가야만 돼요. 손을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서 실질 자본금을 맞춰주셔야 되시고, 그만큼 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보시면은 건설산업 종합 정보망에 들어가면은 건설업의 모든 행정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건설업 등록부터가 일반 사업자 등록증과 틀리잖아요, 저희가. 건설업 등록 내용이라든지 등록 기준 사항이라든지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기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회사들인데, 그 건설업 면허가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등록 말소 처분이 됐을 때는 회사 그 존폐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삼아요. 근데 그 내용까지도 지금 다 어떠한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등록 말소되거나 영업 정지된 회사들 목록이 조금 쭉 나오는데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사유까지 다 나와 있어요. 사유 보시면은 대부분이 영업 정지를 맡게 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등록 기준 자본금 미달이세요. 실태조사 나오셔가지고서 소명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에는 뭐 영업 정지를 맡고 똑같은 사유로 2회 이상 영업 정지를 맡게 되실 경우에 저희가 등록 말소까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도 놀란 게 여기 들어가면요, 정말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가 보지 않지만 회사 직원분들은 거의 매일 들어가시피 하세요, 여기를.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국토부에서 사실 이거를 한 이유는 제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정보를 모아놔서 보기는 편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제재거든요. 그래서 불법 하도급이나 또 노무 관련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특히 건설업에서는 저희 하도급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하도급을 많이 내려서 이슈가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노무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하기 위해서 참여 제한 대상자까지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벌점까지 다 조회가 돼서 일반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입찰 업체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뭐 벌점이라든지 다 조회를 해보고서 입찰을 가능하게끔 사실은 굉장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질 땐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독약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정보가 다 집약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했던 부분이라 이게 작년 내용이 조금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건설 경기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보니까 저희 업체들도 보니까 19년도에 매출이 뭐 평균 이하로 떨어진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가가지고서 건설업을 새로 신규로 면허를 내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꽤 많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7월달 한 달 동안, 한 달에만 건설업 법인이 1000개가 넘었고요. 작년에 상반기에만 건설업이 새로 신규 법인이 60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세무사님 대상으로 말씀드릴 때 경기가 안 좋아요. 저희 영업하러 계속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업종으로 나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건설업이 많이 늘었어요. 이 이유가 또 있었어요.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 괜히 는 게 아니고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 저희가 등록 기준 자본금 규정 자체가 떨어졌어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5억 하던 등록 자본 기준금이 3억 5천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딱 이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가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법인이 늘면서 사실은 영업하기 좀 좋았고요, 이 당시에. 근데 이렇게 됐었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법인 설립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녹화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원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꾸 못해서 이런 중간중간에.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말하고 이제 지워달라고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상담을 사실은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작년에. 근데 실질적으로 면허를 낸 업체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신규 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나중에 지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했는데, 사실은 건설 업체들 하다 보면은 면허 없는 업체도 되게 많고요. 면허가 있는 업체들도 사실은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바탕은 사실은 면허 있는 업체 바탕이기는 해요. 근데 실무를 하다 보면은 매출이 뭐 몇십억이 된다 해요. 근데 알고 보면 면허가 없어요. 면허 없이 운영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랑 상담을 해서, 사실은 면허 갖고 있으면 이런 혜택이 있고 하니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뭐 등록기준 자본금을 맞출 만큼 몇 억씩의 돈을 사실상 현금으로 갖고 계신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등록기준 그 자본금 문제 때문에 등록 면허를 사실상은 많이 안 내셨고요. 또 낸다 하더라도 매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뭐 혼자 하시거나 두 분이 하시거나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직접 운영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허를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법인 설립이 늘었을까 했더니 본인들은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못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과거에 하던 형식으로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면허를 대여를 하는 방법으로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도 면허만 대여해주기 위해서 추가 법인을 사실은 막 2개씩도 내고 해가지고서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신사법인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 것들도 많았지만, 실질 자본금이 이제 규정이 70%로 인하가 되면 이제 하향이 되면서 많이 하셨지만, 그 이외에도 그 이면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면허 대여업체가 사실은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면허 대여업체들이랑도. 본인이 면허가 없는데 공사는 해야 돼요. 자기 공사하던 사람이니까. 결론은 면허를 대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들도 생겼고요. 그거 하다가 지금 뭐 영업을 같이 하다가 영업 정지 맞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고, 지금 사실상. 그래서 작년에 이슈가 사실 많이 있었고, 나라에서도 뻔히 알고 있었어요. 등록기준 자본금 내려주면은 분명히 이제 페이퍼 컴퍼니 생길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거 잡아낸다고 난리였어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성남시 거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발췌한 건데, 페이퍼 컴퍼니 잡아낸다고
뭐 아예 그 공공기관 입찰 들어갈 때는 자격심사 조건 시작할 때부터 적격심사 시작할 때부터 아예 사무실을 무조건 방문을 해가지고서 회사가 있는 업체인지 없는 업체인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라고 했었어요. 이게 뭐 최초에 지금 성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구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실태조사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무실까지 와서 다 확인을 하고 가고 있고, 이것도 신고하면요 보상금을 최대 2억까지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갖고서 뭐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심을 해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건설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계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건설 경기는 뭐 어떻게든 부양해야지 뭐 일용직들도 갈 때가 생길 테고 하니까 사실은 법이 매년 개정이 돼요. 저희 세법도 사실은 매년 개정돼서 너무 힘든데, 건설산업기본법도 사실은 매년 개정이 되고 안 볼 수가 또 없더라고요. 작년 하반기에 등록기준 자본금이 70%로 떨어졌는데, 만약에 그거를 모르고 업체를 방문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5억, 당연히 뭐 건축업이니까 뭐 5억 아니세요 했다가는 사실은 영업이 안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도 보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이번에 이제 6월 11일자에 바뀐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종합면허를 갖고 있는 종합건설업이랑 전문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건설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로는 종합건설과 전문 건설이 아예 칸막이식으로 아예 자기가 공사가 다 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걸 뭐 이제 칸막이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두 개 이상의 이제 전문 공사로 구성된 저희가 시설물 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2개 이상 전문 건설 면허가 들어가야 될 업체들한테는 반드시 종합공사 원도금만 주도록 되어 있었고요. 전문 공사 하는 업체들은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만 전문 공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제 업무가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업무를 나누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것도 이제 건설업 계속적으로 부양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16일자에 폐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종합건설업도 전문건설업 업무를 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도 종합공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법 시행령이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건설 면허를 갖고 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하고, 만약에 본인이 1개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타 전문건설업체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진행을 하도록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전문건설 업체들은 종합건설 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득이죠. 종합건설 업체도 전문으로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득이에요. 근데 기술력은 봤을 때 뭐 종합건설력이 더 매출액도 높을 거고, 더 시공 능력도 더 뛰어날 텐데, 이쪽이 더 많이 이득을 받아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나라에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10억 미만 도급공사는 다 전문건설사한테만 줘라 라고 지금 일단은 법적으로 한도를 맞춰놨고요. 그리고 또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도까지 종합건설사에게 주지 말고 이 이후부터만 이제 줘라라고서 한도를 조금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억 미만 공사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시행하면 사실은 영세업체들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실은 공공공사 먼저 시작이 되고요. 2022년도 이후에는 민간공사로 넘어가는 걸로 지금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법 바뀌는데 이제 다 읽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바뀌기를 확정은 된 거고요. 이거 이외에도 지금 전문건설 공사업이 총 29개예요. 전문건설이. 그것도 지금 10개로 줄이겠다고 해가지고서 사실은 전문건설 공사협회 쪽에서 지금 조금 반발이 많이 났어요.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를 다
다 합쳐서 다시 또 10개로 다시 10개로 합쳐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지금 등록 기준 자본금이 작년 6월 달에 지금 뭐 100에 있던 거를 70%로 하향을 시켰잖아요. 그거를 또 50%까지 또 하향을 시키겠다고 지금 나와는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이제 통과는 안 됐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알고 계시면은 업체랑 만나실 때 편하지 않으실까 싶어요.